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TV토론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오늘 오후에 유세 일정도 다들 취소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세요? 후보께서는 저희 TV토론단에서 올린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예. 생각을 가다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자료 근데 못 들고 들어간다면서요? 네, 물론 못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좀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 예. 텔레비전 토론의 룰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유토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들이 좀 있습니다. 예. 1부, 2부로 나눠서 토론이 진행되는데 1부에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예. 비밀의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질문 2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는지 예상해보는 일도 필요하고요. 예상 질문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질문지를 많이 뽑아서 올리셨겠군요. 너무 많이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예. 예. 그리고 후보자들 간에 이 서로 지목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룰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자유토론입니다. 예. 한 후보가 쓸 수 있는 발언 총 시간이 9분이거든요. 예. 그 9분 동안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을 해도 좋고 예. 아니면 그냥 지목하지 않고 자기 견해를 그냥 발표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거기엔 룰이 없습니다. 예. 다만 발언 총량만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내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문재인 후보는 그 9분 동안 누구를 지목하실 계획입니까? 특별히 지목한다기보다 국민에게 문재인 후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바를 충실하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로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예. 다만 토론을 반드시 그렇게 그 예정한 대로만 간다는 보장이 없는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예. 토론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토론 주제와 동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의 주제에 따라가면서 당신이 꼭 국민께 전하고 싶은 당신의 생각을 그렇죠. 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분 동안 혼자 말씀하시면 오히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주고받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지목해서 질문하실 건가요? 특별히 한 후보만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나 또 홍준표 후보 또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다 질문을 드려서 그분들과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이제 9분씩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후보들이 아마 지금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한테 집중 공격을 할 거로 예상하시지 않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방어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세요? 글쎄, 그간에도 각 캠프에서 이러저러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바들이 있고 또 언론에서 제기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실무진에서 다 스크린을 해서 후보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문제가 다시 재론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후보의 평소의 철학 또 식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토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공격이 제일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무래도 지난번 1차 토론 때도 보였던 것처럼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질문 기술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굉장히 좋으셔서 그분들 질문이 제일 까다롭게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1차 토론에서는 5 후보 중에 진짜 문재인 캠프에서는 누가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냥 토론으로만 보면 저희들은 유승민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몇 등쯤 했다고 보세요? 글쎄, 제 주관적인 평가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론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유승민 후보가 잘 하셨습니다만 반드시 말을 하고 말을 주고받는 또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단연 돋보였던 토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다만 토론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제일 잘했지 않았나. 오늘 2차 토론에서는 웃음을 좀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맞습니까? 그런 주문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가령 홍준표 후보가 뭐 친북 좌파 후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공격에 대해서까지 껄껄껄 웃으셨는데 그런 정치적인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건 뭐 후보께 특별히 뭐 주문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안은 아니고 후보께서 그냥 스스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지켜볼게요. 웃음이 좀 줄어드셨는지. 네네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TV토론 단장이었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문병호 유세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병호 본부장.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방송까지 한 9시까지는 가야 될 테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TV 토론에 대비해서 지금 뭐 리허설도 하고 리허설 또 원고도 준비하고 또 구상도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원고 못 들고 들어간다면서요? 이제 미리 이것도 공부를 해야죠. 지난번 1차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캠프에서도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래 토론을 잘하시는 분이고 뭐 지식이나 또 태도에서도 그동안에 잘했었는데 아마 좀 첫날 상호 토론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있는 거라서 좀 여유 있게 하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뭘 보완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지식이나 그런 점은 뭐 지금도 뭐 안철수 후보가 제일 앞서 있다고 보는데요. 역시 이제 좀 태도 면에서 좀 더 여유 있고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다운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또 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주문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토론이라는 것은 TV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하고 하지만은 역시 국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토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과 토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후보를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또 좀 그렇게 또 뭐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좋은 감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데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마음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또 문 후보의 얘기도 존중해주고 이렇게 포용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그 대신에 내 입장은 확고하게 이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 오늘은 뭐 비언어적 요소까지 잘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은 그런 거 이제 얼굴 표정이라든가 또 코디라든가 뭐 또 모습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느낌,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컨셉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거로군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최초로 자료 없이 다들 서서 하는 스탠딩 방식의 토론 이렇게 되면 안 후보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안 후보한테 유리하시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동안에 학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풍부하게 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특히 오늘 또 이제 경제 안보 관한 토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 후보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제가 잡아오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분짜리 시간을 갖는 이제 자유롭게 주도권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 후보는 누구를 제일 공략하려고 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문재인 후보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안 후보님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상대방에 대한 뭐 공격 포인트는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어떤 점이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역시 이제 안보 불안의 이미지, 과연 이제 그 국민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라든가 또 사드 배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외교 현안들이, 안보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것을 국익의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을 상당히 제가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역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스스로 창업해서 성공한 기업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누구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해법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실감 있게 제시하는 그런 토론이 돼야 되겠죠. 예. 다른 후보들도 안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퍼부을 텐데 어느 후보 공격이 제일 걱정되세요? 두려우세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 공격이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지금 이제 보수표가 지금 이제 안 후보 쪽으로 많이 지금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보수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보수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덕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진짜 보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는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봐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그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는 그 과거 대 미래 프레임, 또 낡음 대 새로운 프레임으로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그 새로움과 미래에 대한 담지자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지. 진보 보수 프레임에서 뭐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그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 미래 구도, 낡음 새로움 구도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 지향의 유권자분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홍준표 후보가 내가 진짜 보수다 그래서 보수 지향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몰리면 안 후보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진짜 보수 논쟁을 할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는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새로운 미래, 또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정치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염원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진보 보수 프레임에서 뭐 보수 적자 논쟁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하긴 그건 또 유승민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또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차 TV 토론에서 제일 잘한 후보는 누구라고 평가하세요? 대체로 뭐 유승민 후보가 좀 잘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좀 편안하고 또 부드럽게 좀 잘 얘기했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뭐 학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토론에 좀 강한 점이 있다고 봐야죠. 그 난상 토론이 되다 보면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뭐 안랩 주식 문제, 뭐 부인 채용 문제 몇 가지 지금 불거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세요? 대체로 그것은 팩트가 사실이 아니고요. 좀 그야말로 검증이 아니고 네거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정확한 해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국민들의 의혹을 확실하게 좀 부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뭐 아들 채용 문제라든가 뭐 말 바꾸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제기할 생각입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그건 검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건 검증이죠. 일단 정치 지도자로서 그 사적인 아들의 그 문제를 공적인 기관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대목이고요. 또 이제 말 바꾸기 같은 것도 정치 지도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검증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토론이 이제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몇 번 더 예정이 돼 있는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안 후보는 역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누가 보나 안철수 후보께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상대에 있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 적응을 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토론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아마 오늘부터는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우위에 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한 번 끝날 때마다 유권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께서는 바람을 강하게 일으켜야 될 후보이기 때문에 예.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안철수 후보가 돼야만이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겠구나, 미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네. 얼마나 여유를 보여주실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유세 본부장이었습니다. 자, 1분. 아무래도 지난번 1차 토론 때도 보였던 것처럼 유승민 후보나 예. 심상정 후보의 질문 기술이라고나 할까요? 예. 이게 굉장히 좋으셔서 그분들 질문이 제일 까다롭게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지난 1차 토론에서는 5 후보 중에 진짜 문재인 캠프에서는 누가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냥 토론으로만 보면 저희들은 유승민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몇 등쯤 했다고 보세요? 글쎄, 제 주관적인 평가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론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예. 유승민 후보가 잘 하셨습니다만, 예. 반드시 말을 하고 말을 주고받는 또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단연 예. 돋보였던 토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네. 다만 토론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제일 알겠습니다. 잘했지 않았나. 오늘 2차 토론에서는 웃음을 좀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맞습니까? 그런 주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TV토론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오늘 오후에 유세 일정도 다들 취소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세요? 후보께서는 저희 TV 토론단에서 올린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예. 생각을 가다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자료 근데 못 들고 들어간다면서요? 네, 물론 못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좀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 예. 텔레비전 토론의 룰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유 토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들이 좀 있습니다. 예. 1부, 2부로 나눠서 토론이 진행되는데 1부에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예. 비밀의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질문 2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는지 예상해보는 일도 필요하고요. 예상 질문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질문지를 많이 뽑아서 올리셨겠군요. 너무 많이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예. 그리고 후보자들 간에 이 서로 지목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룰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자유 토론입니다. 예. 한 후보가 쓸 수 있는 발언 총 시간이 9분이거든요. 예. 그 9분 동안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을 해도 좋고 예. 아니면 그냥 지목하지 않고 자기 견해를 그냥 발표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거기엔 룰이 없습니다. 다만 발언 총량만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내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문재인 후보는 그 9분 동안 누구를 지목하실 계획입니까? 특별히 지목한다기보다 국민에게 문재인 후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바를 충실하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로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토론을 반드시 그렇게 그 예정한 대로만 간다는 보장이 없는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토론 주제와 동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의 주제에 따라가면서 당신이 꼭 국민께 전하고 싶은 당신의 생각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분 동안 혼자 말씀하시면 오히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가령 홍준표 후보가 친북 좌파 후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공격에 대해서까지 껄껄껄 웃으셨는데 그런 정치적인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건 뭐 후보께 특별히 뭐 주문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안은 아니고 후보께서 그냥 스스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지켜볼게요. 웃음이 좀 줄어드셨는지. 네네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TV토론 단장이었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문병호 유세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병호 본부장.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방송까지 한 9시까지는 가야 될 테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TV 토론에 대비해서 지금 뭐 리허설도 하고. 리허설. 또 원고도 준비하고 또 구상도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원고 못 들고 들어간다면서요? 이제 미리 이것도 공부를 해야죠. 예. 그 지난번 1차 TVT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주고받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지목해서 질문하실 건가요? 특별히 뭐 한 후보만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나 또 홍준표 후보 또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다 질문을 드려서 그분들과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이제 9분씩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후보들이 아마 지금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한테 집중 공격을 할 거로 예상하시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방어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세요? 글쎄, 뭐 그간에도 각 캠프에서 이러저러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바들이 있고 또 언론에서 제기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실무진에서 다 스크린을 해서 후보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문제가 다시 재론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후보의 평소의 철학 또 식견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토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공격이 제일 부담스러우신가요?